그럼 시작하지. 안녕, 오딱이다. 창단 7년 만에 하위 리그를 차례로 제패하고 분데스리가로 올라와 거센 돌풍을 일으킨 레드불의 네 번째 축구 클럽 라이프치히. 클럽 역사상 가장 많은 골 95골을 기록한 독일의 스트라이커 티모 베르너. 마른 발을 이용한 침투 능력, 지능적인 위치 선정으로 골 결정력 베리베리 굿. EPL 맨유와 리버풀 팬이지만 결국 첼시로 온 남자. 키 180cm의 미남 공격수지만 그런 것 첼시 같지 팬들은 않은데? 제발 흑인 추남 공격수라고 주장하는 남자 티모 베르너. 당신이 궁금하다. 풀네임 티모 베르너. 1996년 3월 6일생. 한국 나이 25살, 만 나이 24살이다. 참고로 라이프치히에서 베르너의 번호를 물려받은 황희찬과 동갑내기다. 국적 독일 스투트가르트. 하하가 태어난 그 스투트가르트 맞다. 하하가 근데 스투트가르트에서 태어난 건 나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이다. 오른발잡이 스트라이커인 베르너의 아버지인 귄터 슈는 슈투트가르트 키커스 소속 프로 축구 선수였다. 어린 시절부터 체력을 기르기 위해 아버지와 함께 산을 타며 훈련을 했다. 골대에서 슈팅 연습도 굉장히 자주 했다고 들리는데, 베르너는 아버지와 훈련하면서 프로가 되려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일찍 배웠다고 한다. 한국에는 손흥민 아빠가 있다면 독일에는 베르너 아빠가 있는 것이다. 베르너는 마리오 고메즈를 롤모델로 삼으며 축구 선수를 꿈꿨지만 그의 부모님은 교육이 일단은 그래도 우선이었다. 꼭 프로 축구 선수가 되기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로 단단히 약속했다. 슈투트가르트 감독이었던 후프 스티븐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티모 베르너는 학교에 다니는 동안 계약을 맺지 않을 것이라는 정중한 태도를 가진 조용한 소년이었다고 한다. 베르너는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슈투트가르트 유소년팀에서 활동하다가 2013년 1314 시즌 유로파리그 예선전에서 드디어 데뷔하게 된다. 참고로 이때 나이 17살 4개월 25일로 슈투트가르트 공식 경기에 출전한 가장 어린 선수로 기록되어 있다. 물론 최연소 득점 선수는 덤이겠지. 골! 베르너는 슈투트가르트 아카데미의 보물이었다고 한다. 제르치 나브리, 조슈아 키미 등과 함께 슈투트가르트 유소년 황금 시절을 보냈다. 베르너가 프로 데뷔를 한 2013년에는 독일 최고의 유망주들에게 주는 U17 프리츠 발터 금메달을 수상했다. 1516 시즌 끝날 때까지 슈투트가르트 소속으로 95경기 출전 13골로 마무리하며 뒤로 이적을 물렀어! 한다. 베르너는 그렇게 1617 여름 이적 시장 안녕하세요. 라이프치히로 이적하게 되는데 2016년 9월 율리안 드락슬러를 제치며 분데스리가 최연소 100경기 출전 선수가 됐다. 뭐만 했다 하면 최연소 타이틀을 다 가져가는 당신 티모 베르너 되시겠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후반기에도 11골을 추가 적립하면서 분데스리가 1617 시즌을 21골로 마무리하게 된다. 이 기록은 오바메양, 레반도프스키, 모데스트에 이어 4위 기록이다. 2017 피파 컨퍼데레이션컵 러시아 최종 명단에 포함되었다. 성인 국가대표 경험이 전무한 베르너에게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그냥 우려일 뿐이었다. 왜냐하면 독일이 우승했기 때문이고 3골 2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첫 메이저 대회 출전에 팀 우승과 득점왕 모두 달성한 것이다. 근데 컨페더레이션 컵이 메이저 대회에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1년 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컨페드컵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독일 국대 스트라이커 계보를 잇기에는 여기서 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20% 아니다 30%? 한 40%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 요하임 레브 감독의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출전했지만 베르너의 최악의 대회로 끝을 마무리했다. 베르너는 원톱으로 쓰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기면서 졸지에 공격수 치고 골을 못 넣는다는 이미지마저 생겨버렸다. 그래도 분데스리가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꾸준히 라이프치히의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줬다. 이상하게 국대만 가면 영 정지가 안 돼. 애슐리 여기입니다. 영 쏘지 마세요. 안 되잖아. 영 시원치 않은 활약을 보여준다. 아무튼 2019-20 시즌은 계속해서 미넨과 링크가 났지만 불발되었고 결국 라이프치히와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 시즌 후반 바이언 스포츠 디렉터가 대놓고 베르너에게 너는 바이언과 맞지 않는 선수라고 충격 발언을 하자 베르너는 상처를 받았는지 EPL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리버풀과 진하게 링크가 났고 클럽과도 몇 차례 접촉했지만 결국 무산되었다. 물론 그 덕분에 리디거와 체흐 그리고 감독 램파드가 적극적으로
리디거도 베르너를 설득해 최종 행선지를 첼시로 결정했다. 참고로 리디거는 같은 독일 국대 동료이자 한때 스투트가르트 동료였기 때문에 꽤나 친분 있는 사이라고 한다. 2020년 6월 18일 4년 플러스 1년에 이적료는 4,750만 파운드, 한국 돈 약 720억 원에 라이프치히와 작별 인사를 하고 첼시로 넘어왔다. 바로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한 여자친구 파울라와 함께 말이다. 대단해 티모 베르너. 당신 미남이었어? 미남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첼시에 오기 전부터 분명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공격수였는데 첼시행이 결정되자마자 못생겼다는 수식어가 시작했다. 아무튼 못생겼음 잘생긴 거 아님. 그 이유는 첼시의 잘생긴 백인 스트라이커 저주 때문이다. 과연 베르너는 첼시에서 셰브첸코, 토레스, 모라타의 저주를 깨줄 스트라이커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어서 붙어진 별명 터보 티모. 첼시에서 터보를 마구마구 켜주면서 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 우따기가 응원하도록 하겠다. 티모 베르너 화이팅! 이상 우따기였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면 정말 감사하겠다. 안녕.